네, 출란교실입니다. 뒤지난 영상인가요? 제가 그 중국에서 부엽토를 산에서 떠갖고 와서 이제 그 부엽토에다가 난 씨를 뿌렸죠. 뿌리는 것을 보여드렸어요. 그렇게 해서 뭐 성공이 잘 된다고 하니까, 그리고 거기다가 또 난을 또 심고 또 그걸 마감을 화장토를 이끼로 이렇게 하는 것을 보여드렸죠. 그러고 나서 이제 그 결과가 좀 궁금해서 그렇게 심은 본인 에라닌의 그 결과를 한번 찾아봤어요. 근데 그 결과에 이 영상이 떴더라고요. 그래서 가정에서 발화가 되는 그런 영상을 제가 오늘은 한번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게 이제 성공을 가정에서 할 수 있다면, 이 에란인들한테는 상당히 획기적인 기회가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이 좋아하는 그 변이종의 꽃들은 자가수분을 시켜서, 자가수분이란 말은 뭐 다시 설명 안 해도 잘 아시죠? 비두에서 본인의 수술을, 본인의 암수 이 구멍에다가 넣어줘서 이 이제 씨방을 맺히게 하는 거죠. 수정을 일으키게 하는 것인데, 이렇게 자가 수분을 시켜서 씨방을 맺히게 한 다음에 그 씨를 파종하면은 그 꽃의 경우에는 다 그 똑같은 꽃이 다 나옵니다. 물론 이제 유전 형질로 조금씩 좀 다른 유전자의, 물론 이제 유전적 형질로 봤을 때 조금씩 다른 유전자도 존재합니다만은 대체적으로 같은 꽃 계열이 나온다고 봐요. 그러나 유전자 검사를 하면 같은 유전자는 나오지 않는다 그래요. 그러니까 유전자 검사라는 것을 우리 출란교실에서는 맹신하지 말라 그랬죠. 이렇게 해서 똑같은 꽃을 생산해냈을 때는 꽃은 분명히 같은데 유전자 검사를 하면 유전자는 다르게 나옵니다. 그러면은 이것은 뭐 가짜가 아니냐, 다른 꽃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여기 이제 맹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유전자 검사라는 것이 그렇게 신주 딴지듯이 이렇게 모시고 절대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떠받들어야 될 가치는 아니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어차피 우리는 원파나의 홍화면 원파나의 홍화가 중요한 것이지, 이 유전자가 부모의 유전자하고 같냐 안 같냐는 우리가 별로 중요한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러나 이제 유전자 검사를 하면 그 부모로부터 나온 자식이라는 건 알 수는 있다 그래요. 그러나 유전자가 같지는 않다는 거죠. 그래서 형제주, 그 씨에서 쭉 나오면은 그 형제주들이 전부 다 유전자가 다르고, 또 부모로부터의 유전자가 다른 자식 유전자, 이런 것들로 이제 번식이 되는데, 어쨌든 그 유전자 문제보다는 또 같은 꽃이 카피돼서 나오는 수준으로 나온다. 그러나 이제 다른 꽃들도 물론 나오긴 하죠. 뭐 이제 변이종이라는 게 기형아도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서 이제 기형아도 또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대체적으로 보편적으로 봤을 때는 그 자가수분을 시켰을 때 같은 꽃이 이렇게 다 슈팅이 된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리는데, 그렇게만 될 수 있다면은 집에서 그 꽃을 애지중지 키워서 촉수 번식을 하려고 긴 시간을 기다리는 에란인들한테는 획기적인 일이 되겠죠. 그 발화하는데 뭐 1년이 걸리든 2년이 걸리든 참고 슈팅만 될 수 있다면은 우리가 촉수 번식하는 것보다는 속도가 상당히 빠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획기적인 기회가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저는 그런 것보다는 내가 좋아하는 이쪽 꽃과 내가 좋아하는 화형의 이쪽 꽃을 교잡을 시켜서 새로운 제3의 어떤 신품종이 나오는 것을 가정에서 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건 굉장히 획기적인 기회가 될 거예요, 에란인 분들한테는.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한번 시도해 봤으면 좋겠어요. 저도 이제 시도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제 저는 조직 배양을 통해서 멸균된 그 균을 차단하고 멸균된 상태에서에만 가능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도 클린 벤치를 사서 머트기 약품을 사고 소독을 하고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는데, 난이 많이 자라는 환경에서 부엽토를
플라스틱 바구니 같은 데다 담아와서 거기서 씨를 파종해서 될 수만 있다면은 굳이 멸균을 통해서 확률을 높이긴 하겠지만 굳이 확률이 좀 줄어든다 하더라도 또 그렇게 반복해서 하는 재미도 가져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도전을 한번 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그 영상을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영상을 올렸더니 이미 그렇게 하시는 분도 있더군요. 댓글을 장황하게 달아주셨어요. 부엽토를 캐갖고 와서 그렇게 난을 심었더니 아주 상당히 좋다, 잘 자란다, 결과가 좀 만족스럽다라고 댓글을 달아주신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소개하기 이전에도 벌써 이런저런 테스트를 많이 해보신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 난시를 크게 가지고 계신 분들은 씨방을 맺히게 한다면 그 씨방을 띄어서 멀리 야산에 가서 난이 자란 자생지에다 뿌려줄 그런 수고를 이제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아파트에서도 가능한데 큰 비닐하우스 난시를 갖고 계신 분은 한 켠에다가 조그만하게 한번 테스트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그 영상을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진을 한번 보면서 제가 자세한 설명을 해드릴게요. 네, 이제 이 사진인데 이분이 우리가 이제 분재를 심을 때 화분에다 심는 경우도 있지만 평평하게 오목하게 들어간 돌 같은 데다가 왜 흙을 이렇게 붙여가지고 거기다가 이게 분재, 소나무 분재 같은 걸 석부작 비슷하게 심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형태로 이분이 이 평평한, 이게 나중에 이제 소개를 하겠지만 돌은 아닌 것 같고 나무 조각인 것 같아요. 나무 조각에다가 흙을 잔뜩 얹었어요. 얹어가지고 마감을 이제 이끼로 이렇게 한 거죠. 그리고 난초도 심어놨어요. 난초 상태가 어떤가 뭐 여러 가지 테스트하면서 또 물을 줘야 될 땐가 안 줘야 될 땐가 뭐 수분 상태 이런 거를 테스트하려고 난을 심어놨겠죠. 그러니까 여기 이제 그 토끼풀 같은 것이 이렇게 자랄 정도로 그냥 그대로 놔둔 거예요. 뭐 관리도 하지 않고. 이거 뭐 잡초가 자랐다고 해서 이걸 뽑아버리고 이렇게 관리하지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물만 준 것 같아요. 그렇다고 뭐 비료 관리도 안 했다고 합니다. 예. 지금 이 씨방을 이렇게 맺히게 한 다음에 이게 연근면을 갈라서 이 안에다가 뿌리고, 이게 다 뿌렸대요. 뿌리고 여기 이끼로 이렇게 덮었다고 하는 설명을 하네요. 이 이끼하고 이제 흙을 전체적으로 들면은 바닥에 이런 형태가 나오는데 이것도 뭐 크게 이렇게 뭐 신경 쓴 화분이 아니고요. 그냥 좀 오래된 나무 조각, 고목 같은 쪼가리에다가 이 흙을 이렇게 얹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좀 더 좋은 환경에서 보기 좋은 이런 뭐 돌이라든가 화분이라든가 이런 데서 흙을 그러니까 분재 심는 화분 같은 거 있잖아요. 평평한 거. 그런 데다가 잔뜩 그 부엽토를 얹어가지고 난도 심고 거기다가 뿌릴 수 있는 우리는 그런 이제 조건을 갖고 있으면은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이죠.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이끼를 이렇게 살짝 걷어본 거예요. 이 기간은 제가 정확하게 번역을 못했어요. 이게 뭐 한 1, 2년 걸렸겠죠. 이렇게 이끼를 살짝 이렇게 걷어내 보니까 이 안에 완전히 이게 흙입니다. 그러니까 흙이 아니라 부엽토라고 하죠. 이게 낙엽이 층층이 쌓여가지고 부식돼가지고 흙처럼 만들어진 것을 흔히 이제 부엽토라고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잡스러운 게 섞여 왔겠죠. 낙엽도 섞어오고 또 부엽도 있고 뭐 이끼 같은 것도 섞여 있고 돌도 섞여 있고 막 이런 걸 그냥 그대로 산에서 떠갖고 왔대요. 떠갖고 와서 그대로 그냥 분재 심듯이 이 흙을 올려놓고 난을 심었다고 합니다. 이 주변에 난 뿌리 주변에다가 어차피 이 촉도 산채촉인데 여기 뭐 공생균이 묻어 있지 않겠습니까? 산에서 갖고 왔으니까. 그래서 이 뿌리 주변에다가 이렇게 씨앗을 전부 다 이렇게 뿌렸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흙을 이렇게 펼쳐 보니까 지금 여기 보이시죠? 네. 이 생강근이 형성이 되고 슈팅이 일어나고 있어요. 슈팅이. 네. 아주 이 소개하시는 분도 굉장히 경이롭고 본인 스스로도 상당히 놀라면서 이 자료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 좀 더 가까이 보면 이 생강근 덩어리 보이시죠? 생강근 덩어리가 있고 생강근에서 자라다가 이 슈팅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끝에가 약간 붉은색을 띠는 거 보니까 뭐 색화가 나올 것 같은데 아무튼 슈팅이 됐다. 네, 그리고 흙을 이렇게 더 해치니까
요렇게 좀 더 잘한 신화도 보이고요. 슈팅이 이루어지고 있죠. 여기도 또 슈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흙 같은 거 잘 보세요. 완전 부엽토입니다. 그리고 더 파보니까 이 생강근 덩어리 보세요. 크기. 이 생강근 덩어리가 완전히 그냥 굳어져가지고 막 뒤엉켜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더 슈팅이 일어날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네요. 그러면서 이걸 그대로 이제 다시 덮어주는 거죠. 덮어주고 비료도 안 주고 물만 줬대요. 이렇게 해서 슈팅이 일어나서 상당히 반가웠다 하는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중국 에라님이.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게 만약에 가능하다면 실패 확률이 뭐 한 두세 번 해서 한 번만 성공한다 하더라도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화분을 여러 개 만들어 보려고 해요. 여러 개 만들어서 산에 가서 그 난초가 많이 자라는 부엽토를 한번 떠갖고 와서 저도 이렇게 똑같이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씨방이 맺혀서 그 씨방을 파종했더니 생강근으로 번식하고 거기서 슈팅이 일어난다는 것을 가정에서만 할 수 있다면은 큰 그 조직배양이라는 말을 통하지 않더라도 가정에서 에라님 누구나가 실생배양을 할 수 있고 또 실생배양을 할 수 있다는 것은 교잡종, 새로운 품종의 출란을 만들어낼 수도 있다라는 어떤 그 길이 열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만 된다면은 우리가 뭐 조직배양이라고 해서 터부시했던 이런 인식도 많이 바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조직배양 하면은 무슨 공장에서 찍어내듯이 막 플라스틱에서 나오는 거 아니야? 뭐 로봇 아니야? 막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그런 인식도 많이 바뀔 것 같고 또 각자 이렇게 도전하는 에라인들이 많아진다면은 신품종이 또 많이 더 생산되고 육종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늘어나는 거니까요. 신품종이 많이 늘어나고 또 그런 신품종이 많이 일어나서 소개를 하면은 그것이 산에서 이루어지는 거하고 똑같은 현상이기 때문에 이걸 조직배양이라고 해서 뭐 소개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새로운 신품종으로 소개하는 거예요. 이건 조직배양이 아닙니다. 멸균배양도 아니고 그냥 산에 있는 부엽토다 그대로 뿌린 거니까. 그래서 앞으로 우리 에라인들한테 이제 그 새로운 시각을 열어주는 하나의 결과가 될 것 같아서 제가 오늘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오늘 출란 교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